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찍 들어와 가지고 안녕하세요. 빨리빨리 또 출석을 하시고 어 날씨가 이제 가을 가는 또 이렇게 꾸물꾸물한 게 비가 오면서 이러다가 이제 가을이 올 것 같아요. 우리도 벌써 이제 중간고사 시즌이 다 왔죠 벌써. 어 개강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시간들이 빨리빨리 갑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메일로 이거를 좀 보내 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좋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 좀 정리해 보고 정리된 자료들은 저한테 이제 별도로 메일로 좀 보내 주시면은 제가 좀 이렇게 피드백을 별도로 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제품 아이디어를 만들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또 우리가 흔히들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정확하게 물어보면은 이 대답하기가 좀 애매한, 특히 인제 우리가 상품 개발에 있어서 또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컨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컨셉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음 우리가 실습도 있고 했고,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한테 좀 얘기 드릴 게, 사실은 이번 주에는 수업보다는 이제 요거는 쪼끔 이따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요 일정에 따라서 사실은 그 킨텍스에서 지금 현재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요 분들이 인제 여러분 아마 선배들일 거예요. 그래서 킨텍스에서 요거는 인제 자료는 코엑스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나 코엑스에서 화장품 뷰티 관련 박람회가 있었고 항상 이렇게 나갔어요. 오프로 해서 이제 현장 학습이라 해서 가서 현장에서 이제 화장품 전시되어 있는 것도 보고 또 참관도 하고, 거기서 인제 어떤 창업의 아이템 중에서 좀 우리가 좀 눈여겨 볼 만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인제 리뷰하는 그런 시간들을 항상 가졌어요. 그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제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안 돼서 좀 아쉬움이 많지만은 어 이 수업을 듣는, 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가장 좋아했던, 나중에 강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그 기억에 남고 뭐 좀 좋았다 하는 부분들이 이건데, 아쉽게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수업으로 대신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셉에 대한 얘기들을 좀 2시간에 걸쳐서 좀 진행을 할까 싶어요. 여러분이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중간 발표, 뭐 이제 중간고사 때 이제 발표를 할 건데, 발표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에 인제 얘기를 좀 더 드리겠지만은 좀 심플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음 요건 쪼끔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인제 우리가 2 주차에 아이디어를 도출했고 그다음에 인제 셀프 프로파일링까지 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시장 환경 분석에 대한 부분을 좀 해야 돼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인제 아이디어 시트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타겟을 일단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오늘 좀 구체화하는 거 제가 피드백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인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이런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의 어떤 시장성이 있느냐, 시장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느냐, 아니면 그 시장 내에, 우리가 진입하려고 하는 시장 내에 우리 말고 선행으로 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온리원으로 처음 이제 이런 제품을 개발해서 출시하는 거야,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렸을 때 아마 두 팀 모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상품을 낸 경우는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을 봐야죠. 혹시 인제 우리하고 유사하거나 비슷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진짜 온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스템을 먼저 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장 환경 분석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인제 아까 얘기했듯이 인제 만약에 시장 규모가 한
이렇게 성숙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규모가 작은데 우리가 들어가서 굳이 이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어떤 트렌드라든지 그러니까 소비 환경이 바뀌고 있고 또 시장 환경에서 좀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는 과정에 우리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성장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유추를 여러분이 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기 때문에 아니면 시장 환경이 디지털화로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설을 한다면은 그 시장 자체를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 개념에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 개념에서 이 시장에 들어가자 하는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하면서 이제 아이디어에 대한 도출은 오늘 얘기하는 컨셉 도출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어지만은 사실 거기에 컨셉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 수업을 듣고 나면은 좀 더 좀 정교하게 컨셉답게 나중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스토어팜에 입점을 해 가지고 우리 제품을 소개하는 어떤 상세 페이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 컨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컨셉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소비자의 혜택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다면은 이제 STP 전략이라는 거는 이제 수업에서 또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어떤 세분화된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환경 분석을 하는 이유는 요것도 나중에 과정에서 배울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나름 상품 아이디어를 하면서 여기까지는 해서 중간고사에 발표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뭔지, 그다음에 여러분이 누굴 타겟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시장 환경에 대한 분석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개발 배경이죠. 왜 이런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까지를 정리를 해서 중간고사 시즌에 여러분들이 발표를 각 팀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이 STP 전략에 대한 것 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분화 시장에 어떤 타겟을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 경쟁 포지션 그러니까 경쟁 우위의 포지셔닝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 STP 전략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제 상품의 구체화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호피 믹스라고 하는 우리 전략을 또 수립하게 돼요. 그럼 제품을 어떤 식으로 더 구체화하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의 유통 전략은 어떠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판촉 전략에 대한 것이 포함하면서 이제 런칭 전략에 대한 것들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홍보, 광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되고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갈 것이 이제 사실은 여러분의 매출과 손익 계획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정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지점에서 그러니까 초기부터 막 이익을 내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비가 있고 매출이라는 것이 되게 슬로우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사업 계획에다 포함을 시키면서 이제 원가 분석도 좀 같이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프로젝트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예상으로는 아마 10 주, 11 주차 되면은 어 제가 우리 학기 초에 얘기한 것처럼 어 그러니까 창업에 대한 어떤 경진대회가 요때쯤 열릴 것 같아요. 10월 말 보통 이제 11월 초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 팀이 경진대회에 한번 우리가 출품을 해 보는 거죠. 그리고 경진대회에 대한 것들은 공지가 나오겠지만은 여러분한테 상금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수업 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 뭐 그럼 경진대회에 나가서 여러분의 어떤 역량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이왕이면은 좋은 결과를 가지면은 더 여러분한테 낫겠죠. 그러고 일단 가점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장학금 신청이라든지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졸업 이후에 어떤 취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1 학기 때는 요게 이제 보통은 10월 달에 열리기 때문에 1 학기 수업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하라 그러는데 좀 텀이 있다 보니까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시즌이 되고 고런 어떤 공지가 나오면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 대한 부분은 컨셉에 대한 얘기를 갈 거다 하는 얘기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두 친구가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어 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건 뭐 여담으로 할 건데 나중에 끝날 때 오늘보다는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얘기를 드릴 건데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한음절 뭔지 이해 가요? 딱 떠오르는 거.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 한음절의 단어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거예요. 소우님, 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꿈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벌써 말을 해 버렸네. 그럼 딴 사람은 이제 꿈 얘기를 못 하지.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단어. 음. 근데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이거는 좀 미신스러워서 그런 건데 여러분의 성격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걸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요. 음. 참고로 꿈을 얘기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꿈은 음 이제 좀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목표 설정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좀 감성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막 현실에서 좀 힘들다 하더라도 이거를 참아내는 어떤 능력들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통 꿈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통계적인 얘기니까 그냥 여담으로 다른 친구들도 한 번씩 생각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단어가 뭐냐. 이게 여러 단어가 나올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딱 그 느낌으로 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분야에 이렇게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소은 님은 꿈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뷰티하고도 같이 관련해서 음 잘 택한 것 같아요. 그죠 전공 자체도. 자 다른 친구들도 나중에 생각했다가 저한테 얘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오늘 수업을 좀 들어갈 텐데 요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컨셉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인제 해외에 개방될 당시에 보면은 이제 해국을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제 조선에서도 보면은 좀 더 개방적이진 않고 좀 폐쇄적인 또 유교에 대한 보호라든지 아니면은 이 당시에 인제 음 교회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좀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를 해칠 수도 있어.' 이런 부분들이 좀 세국으로 많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더불어서 인제 일부 이제 개혁파 중심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면서 인제 어 파견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서역이라든지 일본 이런 데 이제 파견을 하면서 다른 문물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한 것을 이렇게 담은 책이 이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막 들었는데 들어서 상상하는 거와 한번 보는 거하고 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상품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소비자의 얘기를 듣긴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딱 하나의 그림으로 보거나 물건으로 본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이디어가 많긴 하지만은 이 아이디어를 또 많이 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일단은 순조롭게 한 것 같지만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여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근데 많은 아이디어를 내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관심 또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지 그 많은 아이디어와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잘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공하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구슬 같은 아이디어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의 줄에 엮어서 하나의 목걸이라는 걸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결정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인제 성공하는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은 이제 소비자를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시장 얘기를 하면서 마켓에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사람이 있어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사람을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상품을 개발하고 사업을 구체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상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정성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정성이라면 뭐냐면 꾸준히 해야 돼. 한 번 한다고 해서 딱 알아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찌 보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냥 새로운 거를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체질화돼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체질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론적인 부분 이외에도 실제 사례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해 주다 보면은 '아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느낄 거예요. 아마 이론만 얘기하면 되게 지루한 수업일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성공 사례라든지 실제 이론이 어떻게 접목된 그런 사례들을 들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다가오잖아요. 그러고 참고로 이 수업에서 지금 하는 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좀 마케팅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뷰티라는 부분도 당연히 끌고 가지만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분이 느낀 것이 마케팅에 대한 걸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아 마케팅 이건 난 경영학을 전공 안 했는데 잘 모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어떤 이론적인 수업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저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의도하는 부분은 경험을,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체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강의라는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공 사례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경험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볼 기회도 없었지만은 그것이 손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통해서 '아 저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겠구나.' 하는 부분일 거고, 제가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업 기획서라는 걸 써본 적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여러분들이 그걸 작성을 한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어?' 막 의문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씩 만들어지다 보면은 아주 희한하게도 학기 말쯤이 되면은 여러분이 나름 사업 기획서를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뭐 제가 인제 여러분들이 자료 작성한 거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하는 과정들에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얻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해 보는 체험을 이라는 과정을 통하고, 이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얻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체득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얻는 거를 우리가 체득이라는 부분이고, 이런 과정들을 한 번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을 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마케터로서, 브랜드 매니저 혹은 프로덕트 매니저로서의 체질이 갖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뷰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지만은 다른 것들도 똑같은 프로세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얼리를 개발하고 싶어. 그렇다면은 주얼리 다 있잖아." 하지만은 이 프로세스에 한번 태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주얼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요. 패션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아이템이든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질화만 된다면 모든 성공하는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관심이 있고 또 소비자에 대한 이해의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은 분명 여러분들은 마케터로서의 체질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의 기업에서도 보면 어떤 사업에 좀 이렇게 어 뭐 우리가 선택적인 어떤 집중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것이 성공을 통해서 확장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패션 하는 회사에서 뭐 화장품을 자연스럽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약회사에서 최근에 본다면은 화장품 쪽에 대한 부분들도 접근을 많이 하는 이유들, 그런 것들이 이제 더머 코스메틱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프로세스가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소비자하고 어떤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퀘스천에 대한 앤서가 아니라 시츄에이션에 대한 솔루션이라고 제가 학기 초, 그러니까 첫 수업을 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케팅이란 자체가 하나의 정답 찾기가 아니라 다양한 어떤 솔루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택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화장품을 포함한 생활용품 부분에서 본다면은
한 가지의 어떤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공이 있는 이유가 이런 어떤 솔루션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리코익이라는 부분을 잠깐 설명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상품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분이고, 세리는 여러분들이 일단 지난주에 작업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겟을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화하는 부분들, 그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커넥션 라인을 찾기 위해서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줬을 때 좀 낯설지 않고 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연스럽게 서로 이게 소통이 가능하게 하느냐 하는 비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셀이라는 부분이 필요했던 거고요. 코익이라는 부분은 오늘 상품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여러 방법 중에 한 가지로 크로스오버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이라는 기법을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컨셉이라는 건 이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별로 도드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 튀어나옴으로써 여기에 또 주목을 가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컨셉을 만들 때 이런 하나의 좀 도드라지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컨셉을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또 이런 걸 도출을 하는 부분들도 어 컨셉 프로세스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어떤 경쟁 제품들, 시장에 있는 제품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도드라지게 이렇게 보이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세리코익에 대한 얘기예요. 크로스오버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이라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어쨌든 셀이라는 어떤 가상 소비자한테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정한 건데, 이제 코익만 보면은 이거예요. 간단하게 다른 산업군, 그러니까 화장품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히트했던 브랜드들 중에서 히트한 상품 중에 우리가 히트 요인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트 요인을 우리한테 직접 적용을 해봤을 때 어떤 아이디어가 될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이게 만들어 보는 그런 건데, 일단 셀리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셀리는 sophisticated explained real individual,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개인.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타겟을 할 때 좀 약간 두리뭉실하게 연령대를 그냥 통칭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코멘트를 드렸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나이를 찝어라. 예를 들어서 30대다 그러면 32살인지 아니면 35이 되든지, 여러분 주변에 그 나이대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이 프로파일링을 해라 얘기를 드렸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한 사람한테만 우리가 제품을 팔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알자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그 가치관,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거, 그다음에 거주 지역, 그다음에 그 사람의 소비 행태, 특히 이제 화장품과 관련한 소비 생태라든지 피부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찾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브로드하게 하면은 누군가한테 묻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나이에 한 사람을 딱 집어서 그 사람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해보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감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내가 머릿속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저 친구가 알았지? 했는데 그럴 때 관심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모르는 남이 아니라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살 끌려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마케팅에서 활용을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브랜드 스토리 할 때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이것이 커넥션 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소비자한테 새로운 브랜드가 다가갈 때 뭔가 이렇게 접촉점을 잘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뭐 모멘텀 오브 트루스라고 해서 이제 진실의 순간.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 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선택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마케팅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 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신상털기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구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들을 미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셀이라는 그 사람의 소비자 1인에 대한 중심을 본다면 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셀이는 직접 구매자가 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될 수도 있죠. 때로는 나는 사용만 하고 구매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자가 될 수도 있고 영양자, 또 사회인, 직업인,
그러니까 이런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리를 좀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과정이 되겠죠. 코익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같이 중첩이 되는데 요 코익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다른 산업군의 이제 아이디어들을 직접 접목을 하는데 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는 꼭 요 프로세스가 아니라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저 센트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비자 중심적인 어떤 그 상품 개발. 그러니까 그 기술 선도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런 부분이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 선도적인 부분도 소비자 중심에서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라면 어떤 불편함이 있나, 어떤 뭐 좋은 점들을 원하고 있는가, 어떤 제품을 원하는가 이런 걸 항상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기업에서도 뭐 프로스모 이런 얘기를 또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내가 생산자이면서 마치 이제 컨슈머처럼 그러니까 컨슈머의 아이디어를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직접 우리가 개발할 때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프로스모라고 얘기도 하고 유저 센트릭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이 돼라. 모든 부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디어 컨셉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과연 그것이 혜택으로 느낄 수 있었냐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전환시켜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저 프로파일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우리 세리 방법을 프로파일링을 하면 되고 이제 소비자의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대를 겨냥하더라도 왜 30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의 피부에 적합하기 때문에 만들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그거겠죠. 30대가 이런 예를 들어서 30 초반이 전체 인구 대비했을 때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입이 있으면은 그 수입 중에서 화장품을 위해서 얼마큼 투자하느냐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감성적으로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굳이 우리가 나중에 오픈할 필요는 없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30 초반을 타겟으로 해서 이 제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 질문을 받아요. "왜 30대 초반을 타겟을 하려고 그래?" 했을 때 여러분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거기가 가장 큰 시장이에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감각적으로 하면 안 되고 데이터로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전체 인구 구성비에서 30대 초반이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에 대한 관여도, 관심도가 얼만큼 높은지 그걸 퍼센테이지로 데이터를 추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화장품에 소비하는 금액들, 월 소비 금액들 아니면 일회에 구매에 들어가는 뭐 단가, 평균 단가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서 백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찾으면은 가장 좋은 어떤 합리적인 어떤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ANU 테스트는 이제 소비자의 행태예요. 그러니까 Attitude and Usage라고 해서 화장품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좀 적극적이냐 아니면 좀 따라가는 팔로워 입장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루에 3번 쓰느냐 아니면은 외출했을 때 쓰느냐 여행할 때 쓰느냐 이런 어떤 상황적인 것들을 우리가 ANU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료도 필요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매 또 이렇게 상세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 유저 프로파일링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드렸지만은 여기서 찾고 싶어 하는 거는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냈다고 그래서 현재도 지금 낸 상태에서 제가 어떤 기술적인 제안을 얘기를 많이 안 드렸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그런 기술적인 제안을 자꾸만 하게 되면은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인제 블로킹이 돼요.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못 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컨셉을 만들 때는 그냥 그런 '누군가가 해줄 수 있어.' 생각하고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라는 거예요. 지 이런 제품은 지금 현재까지 우주에 음 지구에는 없었던 '우주 속에서는 찾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야.' 하는 아이디어를 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인제 의문이 '야 이거 진짜 구체화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그 부분은 그다음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백업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아니면 그 기술을
다른 분야에서 갖고 있으면 그 분야에서의 협업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저장을 할 수 있겠죠. 은행에 우리가 저축하듯이. 그러니까 뱅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이디어 라이브러리에다 보관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처음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고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셀프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어떤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들을 찾아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익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타 산업에서 키 히트 포인트라는 거. 아까 성공 요인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를 든다면 그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감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피지컬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으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허니버터칩. 뭐 지금은 뭐 히트 상품이라 할 수 없지만은 몇 년 전에 진짜 없어서 못 먹는 제품으로 막 각광을 받았죠. 자, 허니버터칩의 성공 요인을 외형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왜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는 부분들을.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볼까? 잠시만. 음. 한나님 들어왔다고? 한나님 들어왔으니까 한번 물어볼게. 한나님, 허니버터칩 먹어 네. 봤어요? 네, 먹어봤어요. 그게 왜 성공을 했을까? 그때는 허니버터라는 그런 맛 자체가 음. 아예 없었던 시절이라 되게 음. 센세이션해서 사람들이 막 사서 음. 먹었던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나님 볼 때는 맛이야, 맛. 그쵸? 근데 맛이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감성적인 단어일까 아니면은 물리적인 단어일까? 물리적? 이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 왜냐면 물리적인 거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단짠, 단짠 뭐 이런 거. 그치? 네. 근데 그 한나님이 맛있다는 게 나한테도 맛있을까? 음, 아닐 수도 있지. 맛있을 수도 네. 있지만은. 그치? 그건 뭐예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 미각이 아니라 감성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가요? 네. 그렇다면 이 맛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은 좀 더 아까 피지컬적인 요소가 될 거예요. 그 맛을 표현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지? 허니버터 칩이요? 그렇지. 아. 허니버터칩에 허니. 그치? 네. 그러니까 허니는 물리적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것이 감성적, 그러니까 난 꿀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은 허니, 버터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허니는 물리적인 거잖아. 그렇죠? 꿀이니까. 네. 이해 갔어요? 그럼 이 꿀을 화장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오, 글쎄요. 글쎄요. 제품이 나와 있는데 벌써? 봄비라는 제품 들어봤어요, 브랜드? 파파 아니요. 레시피라는 브랜드였는데 거기서 보면 파파 레시피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 벌꿀 마스크팩이 나왔어요. 꿀광 음, 마스크팩. 음. 안 써 봤구나, 마스크팩을. 네, 잘 게이 많이는 안 써본 것 같아요. 꿀 들어간 마스크팩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봤어요?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한나님은 어쨌든 써 보진 않았네. 그럼 다영님한테 물어볼까? 다영님, 혹시 네, 벌꿀 마스크팩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써 봤어요? 아니요, 써보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제품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피지컬한 거야. 그러니까 꿀을 우리 화장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크린징도 있어요. 크린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 코익이라는 부분이에요. 이해 갔죠? 음. 그러니까 우리 제품에다가 어떤 것들,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 방법이 뭐냐면 제가 이제 허니버터칩을 했지만은 작년도에 히트 제품 중에 하나를 뭐 뭘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차박이 어떤 히트 상품을 봤다. 그럼 차박의 피지컬한 어떤 성공 요인이 뭘까? 예은 님이 한번 대답해 볼래요? 차박 해 봤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차박을 해 보고 싶지요. 남들이 네. 한다니까? 네. 근데 차박이 왜 이렇게 떴을까? 약간 지금이 코로나 시대여서 음. 약간 사람 많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음. 간단하게 개인 차량으로 많이 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호하는 어떤 부분이고 차박을 했을 때 장점이 뭘까? 장점은 숙박비가 필요 없다는 거? 숙박비가 필요 없어. 그러면 이게 싸게 가는 거지. 약간 감성적인데? 약간 피직하는 부분이 없을까? 일단은 먼저 왜 차박이 이렇게 트렌디하게 바뀌었을까에 대한 좋아요. 숙박할 필요가 없다.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제 거기 관심을 두고 찾다 보면 그런 것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어찌 보면 되게 우리가 캠핑도 하고 싶고 근데 차를 가져가면은 캠핑을 못 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든 거 아닐까? 예를 들어서 텐트 칠 시간을 되게 절약해 주는 거지. 뭔가 간소화시켜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럼 시간이 어떤 절약을 해 주는 방법에서 텐트와 차를 한꺼번에 만들어 보는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능을 하나로 모아 놨다. 이런 것들. 이건 약간 피지컬하죠. 이해했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 화장품에다 이걸 차박을 한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나에 집어넣는 거. 이런 방법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상품 개발에 우리 컨셉을 할 거기 때문에 아무튼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그냥 냈지만 여러분이 평소 때 관심이 있었던 거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고 만약에 그거 어려워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면은 자꾸만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케어에서 그 에어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제 뭐에서 에어가 들어간 베이비 카시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요거에 대한 거는 자, 이 셀에 대한 것들은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 했는데 아무튼 이런 그 프로파일링을 아주 디테일하게 찾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 관여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성별에 따라서 관여도가 틀리고 나이에 따라서 틀리고 그다음에 공간 관여도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험 관여도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겟하는 소비자가 어디에 관심이 많아?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부분인데 이것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커넥션 라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 요거는 올리브영에 가면 여러분이 보타니킬 보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어요. PB 브랜드인데 이 자체 브랜드를 보면은 그걸 할 때 프로젝트를 같이 했거든요. 제가 참여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만들어 본 거예요. 첫 번째 타겟은 여자로 했어요. 그다음 26을 한 이유는 뭐냐면 올리브영에 이렇게 방문하는 고객들의 나이대를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를 하나하나씩 다 끊어 봤어요. 그랬을 때 26세가 가장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헤비 위주로 봐 가지고 우리는 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첫 번째 타겟팅을 해 보겠다는 것들이 처음에 의도였어요. 그다음에 26을 한번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졸업하고 직장에 뭐 신입 1년 차 정도, 그다음에 아직 결혼을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디테일을 이제 찾아낸 거죠. 여기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한번 쓴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을 쓴 다음에 그룹핑을 해 보는 거예요. 특히 화장품과 관련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뭘까? 그래서 찾아낸 부분들이 이 26의 이 친구는 그러니까 뭐 올세리라고 해 볼까요? 올세리는 뭐냐면 되게
당당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열정페이하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은 또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뭔가를 또 해야 돼. 그다음에 뭐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은 그런 친구들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열정페이도 하지만 내가 진짜 놀 때는 확실하게 노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공과 사가 좀 약간 구분이 되면서도 진짜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다음에 패션과 화장품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인 관심이 많은 친구, 그다음에 결혼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합리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독립생활로서 뭐 혼자 있기를 더 선호하는 그런 친구, 또 우울하면은 이렇게 힐링 여행도 혼자 떠나고, 그다음에 어떤 기념일을 중시하는 뭐 요렇게 몇 가지들을 찾아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타니킬 보가 어떤 얘기를 소비자한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찾아냈었고, 이제 제가 드린 자료는 좀 더 함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파일링 표를 좀 더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결과로서 이제 여기다 쓰는 거예요. 우리 세리는 예를 들어서 정세리, 나이는 42세, 사는 곳, 그다음에 직업은 뭔지, 그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 그다음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그다음에 이제 뭐 구매에 있어서 뭐 가치 구매를 하는 사람이고, 뭐 가정 주부다 보니까 가정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그다음에 뭐 자기에 대한 뭐 관리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에 이제 운동을 하는 부분, 또 친구들과의 어떤 사회생활,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 관심사, 그다음에 가족들에 대한 중심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어떤 여행을 한다든지, 또 뭐 구매 패턴 자체를 보면 이렇게 좀 대형 할인 코너를 가서 이제 시장 보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패션에 대한 감각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요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상품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지금 언급은 안 돼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구매를 해. 근데 온라인 중에서도 어디를 뭐 쿠팡을 더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오프라인에서 뭐 이렇게 아이쇼핑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편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 타겟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어떤 유통에 들어가 있어야겠구나 하는 것도 찾아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SNS를 활용한다면 뭐 인스타나 유튜브를 더 좋아하는지, 그러면 거기다 노출을 시켜야겠죠. 왜? 우리에 대한 것들을 가장 좋아할 수 있는 타겟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자, 이 컨셉 화면은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건데, 요거에 대한 실험들을 여러분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그림을 좀 자세히 한번 보시고 한 5초 동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다 봤으면 화면을 넘기도록 할게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바뀐 느낌이 오시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화면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 들어갈게요. 소우님, 네. 뭐가 기억에 남아요? 그냥, 음. 별이랑 별, 약간 폭탄 표시? 뭐라 해야 되지? 폭탄 같은 거, 맨 마지막 거를 기억을 하는구나.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예은님. 네, 예은님은 뭐가 기억에 남나요? 저는 스마일 그 마크가 기억에 남아요. 스마일. 오케이. 기다려요. 네. 자, 이 스마일이 기억남는데, 자, 그러면은 예은님 여기서 가장 많은 게 뭐지? 가장 많은 건 하트예요. 근데 왜 우리는 스마일을 기억에 남는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을까?
스마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음. 눈에 더 잘 띄게 되는 것 같아요. 눈에 띈다. 하나밖에 없다. 그렇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컨셉을 만들 때 달라야 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차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르니까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소비자들은 우리가 제품을 개발해 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이거 막 세요. 59개의 하트에다가 하나의 스마일. 두 친구 모두 여기 얘기는 안 했지만은 여기 보면은 여기 변화가 있나요? 지은님,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여기는? 지은님이 지금 얘기 못 하나 보다. 한나님, 네. 여기 다른 점은 뭐야? 저기 가운데 부분이 저기 가운데 한 하트가 조금 흐릿하고 해야 되나? 흐릿흐릿하지. 어떤 사람은 흐릿하다고 느끼는 걸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라데이션 하트라고 막 이름도 넣었어요. 그렇죠? 그럴듯하죠, 말을 넣으니까. 네. 자, 이렇게 자세히 봐야지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그라데이션 하트. 특히 또 여기 아까 먼저 별이 생각나고 폭탄. 좋아요.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컨셉을 잘 만들려면 다른 뭔가를 얘기해 줘야 돼요. 다르다는 거. 거기에 기억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자, 다르긴 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오렌지 색깔의 달을 그려주면 그게 먼저 나온대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똑같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사람들은 둘 다 다르는데 먼저 노란색 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통계적으로 그래요. 호감이에요, 호감. 두 번째가. 그러니까 다르되 내가 뭔가 좀 좋아할 호감이 가는 거에 먼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이 호감이라는 건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좀 매력도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 때 호감을 준다는 거는 이제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매력이 있는지, 어떤 혜택을 주는지, 이제 혜택에 따라서 매력을 느끼는 게 틀리죠, 소비자들이. 자, 그럼 두 번째, 첫 번째는 여러분이 다르게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매력적으로 만들 거냐, 우리의 제품을. 그게 컨셉에 담겨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는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지만은, 공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공감. 이 공감은 뭐냐면, 소비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비자라면 어떤 제품을 제시받았어. 근데 여러분이 1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 공감도가 제로가 되겠죠. 그럼 구매할 확률이 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공감도가 높다는 거 뭐냐면, 내가 어떤 제품을 딱 사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니면 어떤 제품을 사려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딱 얘기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제품이 항상 보면은 똑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약간 무관심하다 보니까 제품이 떨어질 때까지 그걸 못 봐. 누가 한 일주일 전이라도 이 제품이 떨어진다는 거를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게 뭐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하여튼 제품에 어떤 요소가 있어 가지고 나한테 미리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어떤 칩을 집어넣어서 네가 제품이 언제쯤 떨어질 거야 얘기를 미리 노티스를 해줄 거야. 그것도 자동으로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맞아, 내가 그걸 찾는 거야. 이게 공감에 대한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 번째 부분에 공감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공감이라는 부분 타이밍하고 연결할 수도 있어요. 너무 소비자들이 몰라 가지고 이르게 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하고 공감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성공 요소를 가느냐? 많이 광고를 해야 돼요. 광고를 하면서 자, 이 제품을 쓰면은 이렇게 이렇게 좋아져요. 그런 것들을 광고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요즘에 이제 IT 기기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 그런 거죠. 뭐 스마트폰에 여러분이 뭐 카메라 화소수를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화소수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면 화소수가 높아지면은 그건 기술적으로 되게 높은 건데 보고 사진이 좋아진대, 이런 얘기를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카메라가 3개 붙었어, 아니 우리 해상도 자체가 얼마가 돼, 이런 얘기를 해줌으로써 소비자가 인식하는 거는 아 그러니까 더 좋겠구나, 교육을 받는 거죠. 일종의 광고라는 거는 소비자가 잘 모르는 부분을 교육이라는 어떤 매체를 통한 교육을 통해서 인지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광고라는 거는. 거기에 플러스적으로 브랜드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광고의 역할이 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컨셉을 만들 때 첫 번째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상품 아이디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 중에서 진짜 다른 게 뭐냐, 남들보다 다른 거.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59개의 하트하고 다른 점을 얘기하면 요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좀 약간 흐릿하지만 그냥 하트예요, 일종의. 소비자가 얘기를 안 해. 스마일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 줘야 돼요. 여러분 아이디어에서 우리의 다른 점은 뭡니다 하는 얘기를 컨셉 보드에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걸 강조해야 돼. 나중에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더라도 우리의 다른 점은 이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그것을 우리가 컨셉에 대한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수업이 되게 빨리 지나가네요. 지금 50분이 다 됐네. 아직 인트로밖에 못 했는데. 근데 인트로에서 사실은 모든 것들 담겨 있다 생각하고, 아무튼 컨셉에 대한 부분은 차별화의 시작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자, 컨셉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풀몬에서 기가 막힌 인스턴트 식품을 개발한다면 다영님 어떨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어, 어, 아무튼 그냥 네. 풀몬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알고? 친환경적인 그런 음, 음식을 만드는 음, 제조하는 회사예요. 내가 이제 다영님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유출해 본 그런 것 같아요. 풀무원 하면 천연인데 그런 인식을 네. 넘어서서 인스턴트를 만든다면 더 좋은 걸 내놓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 때문에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주 지금 MZ 세대로서의 아주 정확한 얘기 같아요. 조금 이따 이 사례를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근데 네. 우리가 그냥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되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런 걸 극복한다는 게. 왜냐면 조금 전에 다영님이 얘기한 풀무원은 자연, 천연의 이미지가 있는데 인스턴트하고는 좀 상반되는 거 아니야? 소비자들이 저거에 대해서 흔쾌히 공감을 할까?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다영님이 난 좋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속내를 저걸 뛰어넘어서 뭔가 성공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면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도전적이고 좋은 어떤 인사이트예요, 그거는. 자, 두 번째, 친환경 세제여서 세척력이 좀 떨어집니다. 예은님 네. 어떨까, 이런 제품은? 성공을 할까 아니면 실패할까? 실패할 것 같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제라는 건 뭐냐면, 세제를 쓰는 이유가 뭘까? 깨끗하게 세척하기 위해서 그렇지. 쓰죠. 때가 안 빠진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거잖아, 그렇죠? 근데 친환경이라서 때가 안 빠진다는 건 내가 그럼 세제 쓸 이유가 그냥 손빨래 하지 물로,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디어 발명왕 중에 소문난 부자가 없다 하는 얘기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본인의 아이디어로만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느끼기에 과연 혜택일까? 공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우리가 컨셉을 만드는데 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컨셉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앞서 얘기했던 뭔가 다른 얘기들, 그다음에 뭔가 우리만의 혜택, 그런 어떤 공감해 줄 수 있는 매력적인 거,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컨셉 도출의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기존 제품에서 이렇게 불만 요소들을 개선하면서, 혹은
그러니까 불만 요소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진동 파운데이션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화장을 잘 모르는 친구한테도 이제 저기에 이제 파운데이션이 묻어 있어 가지고 톡톡톡 치면은 아주 조밀하게 화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을 못 하는데 나 그런 어떤 스트레스로부터 해소를 해 줬기 때문에 이제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나중에 이제 가격 경쟁 때문에 이제 없어진 부분인데 좀 아쉽죠. 이런 것들은 리바이벌 해도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베이킹 소다라는 제품이 있어요. 한나님, 이 베이킹 소다는 뭐에 쓰는 제품입니까? 혹시 본 적 있어요, 이거? 네, 본 적 있어요. 뭐에 쓰는 거야, 이거는? 어, 저는 어. 그 포도 먹을 때 어. 베이킹소다에 씻고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장된 거예요. 근데 베이킹 소다 요 단어 뜻만 그냥 보면 뭘까? 음, 이 베이킹이 뭐야? 그냥. 베이킹? 어. 그 어. 베이킹 요리 그 어. 부분 아닌가요? 맞아, 맞아, 맞아. 베이커리. 그러니까 네네네. 빵 구울 때 이거를 빵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트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효모 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어 포도씨스 때 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요 베이킹 소다라는 것 자체의 성분 자체가 여러 효과가 있는 거예요. 빵 구울 때도 이스트 역할도 하지만은 그다음에 이게 탈취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이걸 집어넣었을 때 이게 소비자가 알게 된 거예요. 소비자가 이걸 쓰다가 이 남은 베이킹 소다를 그냥 냉장고에 보관한다고 넣어 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음식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탈취 효과가 있고 심지어는 과일을 씻어 봤어. 그랬더니 지금 한나님 얘기처럼 이제 포도를 깨끗이 씻으니까 세정 효과도 있네. 그래서 이 제품의 성분은 똑같은 거예요. 변화된 게 없어.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 용기만 만들면 돼. 어떤 것들은 세제 용기에다 집어넣고 어떤 거는 탈취제 용기에다 집어넣고 심지어는 요즘은 막 치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제품을 소비자가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제품을 소비자를 잘 확인하다 보면 실제 우리가 어렵게 막 이렇게 아이디어 내서 그 뭐 그거를 개발하지 않아도 소비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관찰만 잘해도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제 엠프랑이라는 회사에서 상품 개발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쿠아 크림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아쿠아 크림을 소비자들이 어 나는 사실은 여름 화장품이라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제 소비자 후기에 보니까 피지 컨트롤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엠프랑이라는 브랜드는 20대 27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친구 27의 나이에 어떤 여성들이 뭐 호르몬 분비도 많고 또 스트레스도 많기 때문에 피부가 되게 좀 뭐랄까요? 예민해요. 근데 그 제품을 쓰면서 오히려 피지 컨트롤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림 하나를 냈는데 거기다가 라인업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뭐 토너, 에멀전 이런 걸 해 5개 품목을 했더니 그냥 매출이 5배가 뛰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소비자를 잘 관찰하면은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나 소비자의 니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이런 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좀 되게 함축적으로 하는 거죠.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3M의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사실 불량품이에요. 왜냐면 이 사면에 모두 이렇게 접착제가 붙어야 되는데 한쪽밖에 붙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량품을 그때 없애버렸다면은 지금의 포스트잇이 없겠죠. 현재 3M에 보면 이 포스트잇 모양이 네모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별별 모양으로 다 만들어져 가지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저런 것들도 좋은 인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에어 쿠션 팩트 이것도 물광 화장과 더불어서 화장품에서도 이건 사실 불량품이거든요. 안에 오일과 이 유산과 수상이 이렇게 분리돼요. 근데 이 퍼프라는 걸 통해서 이것을 다 붙잡아 주기 때문에 물광 화장이라는 컨셉과 더불어서 되게 히트를 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볼 때는 불량품이라고 했지만 저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가공하느냐에 따라 틀리다는 겁니다. 아까 허니버터칩 얘기했잖아요. 허니하고 버터칩에 대한 건데 사실은 저 맛 먹어보면 별로거든요. 맛이 애매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허니버터 때문에 이게 이제 세간에 입소문이 났지만은 이 허니버터칩의 핵심은 뭐냐면 되게 바삭바삭함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슬라이스가 되게 얇거든요. 그러니까 프링글스보다 더 얇게 만들어서 바삭함을 갖다 강조하기 했는데 사실은 이때 나온 것이 뭐냐면 현재까지 그 당시까지 어떤 포장 기술로는 이 바삭함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왜? 포장하는 순간에 다 바스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여기 질소 충전을 합니다. 이 비닐에다가 질소 포장을 함으로써 제품 간에 안에 있는 제품 간에 부닥치질 않아서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시켜 준 게 오히려 더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 허니버터칩 말고도 이런 질소 포장하는 것들이 이 포장 기술에서 대부분 나온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이라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컨셉 얘기를 좀 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한 다음에 할게요. 자, 컨셉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되게 복잡하죠. 여러분 머릿속에 복잡한 것처럼 이렇게 복잡해. 근데 소비자들은 이 복잡한 걸 다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매장 내에서 여러분 한 고객이 오면은 몇 초 동안 여러분의 말을 들어줄까? 몇 초는 좀 그렇겠지만 5분, 10분, 1시간 이런 시간을 허용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좀 심플한 어떤 이 복잡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컨셉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컨셉이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들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컨셉 얘기를 합니다. 뭐 디자인, 뭐 상품에 대한 거, 어떤 모임에 대한 컨셉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분위기인가, 느낌인가, 향기인가, 이미지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컨셉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혜택을 느끼게 하는 거. 아까 제가 매력이라는 얘기 잠깐 드렸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힘. 그러니까 혜택이라는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 그래서 이거를 좀 이성적인 베네핏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마음에 드는 거는 뭐 개인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매력과 공감에 대한 것들은 소비자마다 틀릴 수 있죠. 이건 좀 약간 감성적인. 그래서 이모셔널한 부분과 레이셔널, 이성적인 부분, 그다음에 감성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컨셉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컨셉이라는 부분들, 브랜드에 대한 컨셉에서 본다면은 내가 뭔가 이 감성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을 소비자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브랜드의 가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컨셉에 대한 질문을 보면요, 컨셉을 만드는 컨셉을 만들려고 해. 근데 우리가 어떤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왜 이게 뭘까 이게 컨셉이 뭐건데? 그러니까 컨셉이 무엇인지를 처음에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거 알았어. 근데 그게 왜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으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왜 머리 써서 컨셉이 필요한 이유, 그다음에 언제 쓸까 이것이 요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컨셉을 뭐 당신의 컨셉이 뭡니까? 뭐 컨셉이 강한에서 약한에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마케팅 프로세스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프로덕트 컨셉이 있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USP 컨셉이라고 그래요. 이 USP는 뭐냐면 Unique Selling Proposition이라고 해서 남들과 다른 제품과 차별적인 요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판매 소구점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걸 컨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은 너희들 제품하고 틀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프로덕트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브랜드 컨셉은 약간 감성적인 아까 이제 프로덕트 컨셉이 좀 이성적이라고 그러면 요거는 감성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코어 베네피트 프로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소비자한테 뭐 감성적으로 줄 수도 있죠. 혜택 자체가 반드시 이 물질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 위안을 주거나 아니면 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감성적인 컨셉도 브랜드 컨셉이 가지고 있는 요소라는 거죠.
특히 화장품에 있어서는 이런 감성적인 컨셉도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제품 브랜드 네이밍에서 컨셉도 있어요. 보통은 이 브랜드 컨셉이 프로덕트 컨셉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네이밍을 선정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여주기 쉬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브랜드에 대한 이해에서 이제 본다면은 뭐 여러 가지 은유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포괄적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다음 디자인에서도 컨셉을 갖죠. 최근 들어서는 어떤 친환경과 더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뭔가 친환경적인 뭐 에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디자인에 있어서 패키지에 있어서도 뭐 재활용품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환경을 오염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재질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컨셉에 적용이 되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가 광고, 홍보, 판촉을 하면서도 이런 컨셉 자체가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의 컨셉이 일관성을 가지면서 각 요소마다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마다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컨셉과 나쁜 컨셉을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은 뭐 좋은 컨셉이라 하더라도 성공을 반드시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강한 컨셉과 약한 컨셉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컨셉은 이런 어떤 일관성들 모든 부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컨시스턴트라고 그러는데, 일관성에 대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브랜드가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 이런 부분으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에 대한 어떤 설명을 보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내서 두드러지게,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해 주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컨셉의 구성 요소인데 요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 뭐 상품이라고 하면 뭐 이 두 가지를 다 포함된 거죠. 이것을 언어화시키고 형성화시킨 것을 컨셉이라고 보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프로덕트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요. 우리 제품의 어떤 특징이죠. 장점. 여기에 어떤 성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태블릿으로 그러니까 캡슐로 만들어서 그때그때 커스터마이징한 제품을 매일 아침 신선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 커스터마이징 모닝 스킨 머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들어간 기술은 뭘까요? 캡슐에 담겼다는 것이 하나의 여러분 아이디어죠. 자, 소비자가 느끼는 베네핏은 뭘까요? 아, 신선하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것들을 내가 필요한 양만큼만 딱 나한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 되게 프레시해. 보관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안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피부의 트러블을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혜택, 거기다 브랜드의 요소들을 집어넣는 걸 말해요. 자, 여기에 언맷 니즈라는 게 나오는데, 언맷 니즈는 뭐냐면 불만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비자가 요구하는 어떤 그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만족시켜 주느냐, 그러니까 만족시켜 주느냐 만족시켜 주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언맷 니즈라고 얘기를 해요. 언맷 니즈가 존재하는 영역, 존재하는 데는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언맷 니즈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있는 영역이야. 이런데 우리가 신제품을 내려면 되게 어렵죠. 왜? 뭔가 어느 제품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맷 니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많이 들을 텐데 요 언맷 니즈에 대한 것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 자체로 그냥 이해하면 좋은데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거를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컨셉은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준, 설계 도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만들어져서 이거에 의해서 여기에 필요한 기술이 뭘까? 이거를 이 글을 이 워드를 상품으로 어떻게 전환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상품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 버리면 돈이 소요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부분이 소비자가 나중에 만들어 보니까 싫대.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낭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창업을 했다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을 한다면 소우님은 창업을 원해요? 창업을 하기에는 사실 꿈이지. 네, 그쵸. 많이 응. 힘들지 않나.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어진다면은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사실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음, 일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창업을 하면은 저만의 브랜드나 제 색깔을 구축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그래서 소우님이 꿈꾸는 어떤 창업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취업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경험도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또 창업을 하면은 이제 내 것이 된다는 지금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창업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어떤 친구들은 또 뭐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을 한다는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창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창업을 하려면. 아마 소우님이 창업을 하고 싶지만 하는 부분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뒤에 깔려 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 창업한다고 다 성공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되는데 어 제대로 누가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요즘은 내가 돈이 없어도 되거든요. 오아시스라든지 이런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개인의 아이디어가 괜찮으면 투자를 하겠다는 이 벤처 캐피털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같이 해야 돼. 근데 예전에는 뭐냐면 우리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내 돈 가지고 내 기술 가지고 내가 다 팔고 이런 걸 모두 내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그 너무도 어렵지. 지금은 이것도 되게 이제 분업화됐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협업 체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두 팀 모두 사실은 되게 혁신적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소비자한테 반응을 일으키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은 좀 더 여기다 더 혁신적인 걸로 가면 더 좋겠죠.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디지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팀의 아이디어를 보면 되게 디지털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되게 좋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더 그러니까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본다면은 그 중심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남들도 하고 있는 부분과 더불어서 나는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이냐 이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 아이디어가 저는 되게 혁신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자 여러분 아이디어를 가지고 덜렁 제품을 만들었는데 소비자가 저거 싫대. 그럼 여러분이 투자한 돈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려면 안 하는 방법이 있을까? 있어요. 그것이 컨셉이라는 거예요. 컨셉에다가 여러분이 제품을 만들듯이 그 내용들을 다 담아요. 그다음에 그 얘기를 소비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마치 제품을 대하듯이. 이게 컨셉 보드의 본래 목적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대. 근데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을 고치거나 아니면 기존에 만든 제품을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컨셉 보드에서 필요한 건 뭐냐? 지우개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요 부분이 마음에 안 든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꿔드리면 좋아하시겠어요? 그 얘기를 소비자한테 또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거기 동원해야 되죠. 받아쓰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괜찮겠어요? 그것도 아니래. 그럼 또 지워. 또 다른 어떤 기술적인 얘기를 해봐. 근데 소비자가 그거래. 그러면 여러분은 두 번만 지으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컨셉 보드의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결국 소비자한테 직접 물어봐서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컨셉 보드의 장점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얼마만큼 소비자가 느끼기에 혜택으로 느끼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도 해줘요. 그것이 컨셉 보드가 가지는 어떤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컨셉 보드는 가이드를 설계 도면 역할도 하지만은 향후에 우리가 광고를 하거나 패키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가이드 역할을 해줘요. 결국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이 컨셉 보드가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컨셉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같은 생각을 해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두가 공감하는 것을 이 셉트한다.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컨셉을 잡아봐 하는 얘기는 모두가 공감하는 거를 잡아보자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것을 컨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혼자가 아니라 내 생각을 소비자도 똑같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컨셉이라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제공을 함으로써. 그래서 좋은 컨셉과 나쁜 컨셉이 아니라 이걸 좀 더 공감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한 컨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감대가 떨어지는 컨셉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약한 컨셉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컨셉의 기본 구조를 보면 첫 번째가 reason why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reason why는 왜 내가 그걸 사야 되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시할 때는 자, 우리 이런 기술이 들어간 거야. 이런 성분 때문에 이런 혜택을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군가한테 이런 혜택을 준대. 근데 그 근거가 뭐니? 그게 여러분의 기술이에요. 그것이 컨셉 보드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RFID 칩을 활용한 어떤 제품의 유통기한을 알려주는 알람 시스템,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럼 거기에 쓰였던 기술은 뭐 RFID 칩이야, 아니면 마이크로 칩을 집어넣어서 소비자한테 혜택은 뭐예요? 내가 깜빡깜빡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사용 기간을 나한테 자동으로 알려준대, 오토마틱하게 알려준대. 그럼 오토 알람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 브랜드의 땡땡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캡슐 뭐 커피 캡슐을 먹듯이 화장품을 각 제품들을 다 캡슐레이션 시켰어. 그래서 그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아침에 프레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 스킨케어 머신 이렇게 하면 또 새롭게 느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한테 벌써 이제 컨셉을 다 얘기해 줬어요. 중간중간에. 자, 아까 얘기했던 자 풀몬에서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는데 라면이라는 게 인스턴트 식품으로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인스턴트 식품이 맞는데 이 라면에 그 포장지에 보면은 이 제품의 유형에 라면이라고 써 있질 않아요. 뭐라고 써 있을까? 예은님 혹시 이거 라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뭐라고 써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거 뭐 그냥 라면이면 라면이지 뭐. 근데 라면에 보면은 제품 유형에 유탕면 이렇게 써요. 유탕면. 뭐냐면 기름에 튀긴 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라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라면이 이제 대표 명사가 돼 있지만은 유탕면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에 튀겼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기름이라는 걸 이제 오래 쓰다 보면 나쁜 기름을 썼을 땐 몸이 나쁜 거지만 프레시한 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풀무원에서 한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천연이고 자연 느낌이 있는데 야, 우리가 인스턴트를 한다면 좀 다르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다르게 했어요. 기름에 안 튀겼대. 그렇죠? 그 다음에 7가지 화학 합성 성분이 안 들어갔대. 그러니까 엄청 좋잖아요, 이게. 가만있어. 아까 다영님이 얘기했나, 이게? 누가 얘기했지? 풀무원에서 이거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가 얘기했어요. 누구? 김다영. 다영님이 했지. 난 좋은 거라 그랬잖아. 이 성공을 했을까 못했을까? 컨셉 괜찮죠? 근데 여기 소비자 가격을 보니까 애매할 것 같아요. 야, 이거 네. 4인용이니까 1인용이면 1,000원밖에 안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러네요. 아니 근데 아주 예리한 또 관찰을 했네. 난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 컨셉에 보면은 기름이 안 튀겼으니까 풀무원 다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도. 네. 그래서 성공을 했을까? 일단 잘 답도 안 해주면 모르겠어요. 아니 성공을 못했어. 왜 못했을까를 음. 한번 보자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고정관념을 깬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부분인데 다른 라면들은 이게 일반 선반에 가 있는데 이거는 기름이 안 튀기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있냐면 유통기간이 좀 짧아요.
여기 뭐 6개월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은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냉장 보관했어요. 냉장. 요거는 좀 변형해서 이렇게 좀 간편 보관하는데 냉장고에 보관을 하다 보니까 위치가 틀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라면 사러 가면 라면들이 쭉 진열돼 있는데 그 장소에 없는 거예요, 얘네가.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굳이 이걸 냉장고 가서 찾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어떤 좀 단점이 생겼던 거고, 그다음에 이 자연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좀 나쁜 것들이 들어간 제품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7가지 화학적 합성 첨가물을 안 들어갔다는 게 처음에 컨셉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실패를 한 거지. 그 실패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요거에 이제 요렇게 변형이 돼요. 자맛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자맛을 했는데 여기서도 성공을 못 해. 그래서 이렇게 바꿔요. 뭐가 크게 바뀌냐면 이걸 통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소비자들은 특히 식품에 있어서는 맛이 중요한 거예요. 맛있으면 돼. 이게 뭐 합성 첨가물이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가 아니라 맛있으면 돼. 그래서 컨셉을 바꿨어요. 근데도 이게 성공을 못 해.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 자맛에서 하나가 뜹니다. 그 제품이 뭐냐면 이거예요. 꽃게 짬뽕. 들어보셨어요? 유일하게 이게 뜬 거예요. 이게 왜 이건 떴을까? 딴 것들은 하나도 안 떴는데 이게 떴어. 꽃게 짬뽕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국물 맛이. 그리고 맛있어. 그래서 컨셉이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맛있는 거만 내는 거예요, 자기네들. 이게 오리지널이지만 이거를 잘 팔려고 하는 것보다. 근데 꽃게 짬뽕이 잘 팔리면서 자맛 오리지널도 좀 팔리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심의 신라면이라 이런 메이저급에 준할 바는 아니지만 그나마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컨셉 자체가 제품에 속성하고 일치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데메테르라는 향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알 것 같은데 이 컨셉은 뭐냐면 프레그런스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여기는 진짜 다양한 어떤 향수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도 좀 파격적인 것이 뭐냐면 이 용기 디자인을 본다면 이전의 향수들은 되게 고급스럽고 비싼 어떤 럭셔리한 어떤 포장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향수는. 그러니까 향보다는 향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해 이런 생각했는데 이 데메트르의 이 CEO는 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 크리스토퍼 브로시우스라는 이 CEO는 향은 재밌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비닐 향이 나는 거, 심지어 막 초밥, 그 다음에 럽스터 향이 나는 향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기억을 파는 향수다 하면서 컨셉을 완전히 전환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재미스러워서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게 종전의 어떤 기존 향수에 비해서 되게 다양성을 많이 가져갔던 거고, 자,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기억을 팝니다 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들어와 있고요. 어찌 보면 향수 시장에 변혁을 가져온, 심지어는 좀비 향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좀비 향수를 뿌리면은 뭐 좀비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악몽을 꾸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재밌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프리하게 했던 어떤 그런 컨셉 중에 하나죠. 자, 마스크팩에 있어서 보면 물론 이렇게 메디힐의 마스크팩, NMF 마스크팩이 되게 이제 독보적으로 판매를 많이 하죠. 근데 이 마스크팩 시트가 최초로 나온 것은 사실 SK2거든요. SK2에서 만들었지만은 SK2가 처음에 저 마스크팩을 낼 때 너무도 가격이 비싼 거예요. 고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붙이는 마스크다 하는 얘기를 못 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의 양이 에센스 한 병이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이건 뭐냐면 소비자가 기존에 써봤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결국은 소비자의 이 사용 습관들을 바꾼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도 어떤 그런 과제가 있는 건데 아무튼 이 마스크 시트팩이 이 성공적으로 한 부분에서는 좀 가격이 다운되면서
그냥 부담 없이 쓰는 그런 제품으로 전환이 됐던 거죠. 그 이후에 아까 이렇게 파파레스피 여기 제가 보여줘요. 여기 봄비의 꿀광. 그러니까 성분으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뽑아 쓰는 티슈처럼 된 것도 만들고 또 캐릭터 상품들 이런 것들도 들어갔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고무 타입의 이런 음 럭셔리한 쪽으로 프리미엄한 것도 만들고 밀착성이 좋은 어떤 그런 것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진화 발전하는 거죠. 하나의 컨셉이 하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로운 어떤 혜택들 뭔가 매력을 더 더해지는 그래서 최초의 어떤 제품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력을 서로 다양하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은 뭐 아크로패스 같은 경우는 같은 저거지만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 칩이라는 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니들 같은 것들인데 그러니까 피부에 딱 닿으면은 녹아버려요. 그래서 인제 그런 건데 되게 비싸잖아요. 엄청나게 비싸. 근데 이런 것까지도 인제 개발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컨셉에서 어떤 습관 바꾸는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요건 이제 다른 경우인데 요거는 창업을 통해서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가 좀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서 월간 칫솔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세히 보시면은 달마다 사용 달을 써 놓은 거예요. 어찌 보면 아이디어가 되게 심플해요. 그냥 칫솔이 이렇게 있는데 칫솔에다가 월별로 이게 써 놨다고? 이게 뭔데 무슨 차이가 있는데 근데 어 깨끗한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달별로 좀 구분해야 된다.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리미엄 칫솔모로 한 거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히트를 하니까 어떤 친환경적인 요소를 다 감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컬러별로 구분한다든지 처음에 시도는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했지만은 이 안에 어떤 많은 것들을 좀 담아서 뭐 광폭 칫솔, 월간 칫솔, 또 뭐 레드 앤 그린 이렇게 식으로 해서 좀 다양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할 수 있는 칫솔에조차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주 젊은 친구인데 저는 좀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뭐 사용을 하면서 아까 제가 사용해서 어떤 불만 개선들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처럼 확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케이스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자, 컨셉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Don't buy this jacket." 어 의류 회사인데 의류를 사지 말아요. 그럼 어쩌란 말이야. 이 사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자기네들은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어떤 뭐 폐기되는 걸 줄이고 그다음에 "고쳐서 써라. 다시 써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입던 옷을 아들한테 이렇게 물려주라고 광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수선할 수 있게끔 키트도 제공하고 이런 캠페인을 합니다. 뭐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또 자기네들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파타고니아의 미션은 최고의 아웃도어 제품을 만드는데 환경을 이렇게 오염시키지 않겠다. 그다음에 환경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해결점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 폴리에스터를 그러니까 폴리에스터를 용기들을 갖다가 좀 재활용하는 기술들을 활용한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친환경 소재로 이렇게 특허를 갖고 있고 그런 기술을 통해서 의류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잘 물려주고 싶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파타고니아의 컨셉이라.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뒤에 얘기를 하기 전에 컨셉 보드에 대한 얘기만 좀 드릴게요. 지금 너무 또 이걸 또 지루하게 하면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컨셉 보드의 구성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요게 아까 보타니컬 보의 컨셉인데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좀 길어요, 이것도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성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식물 영양핵 요것이 이제 식물의 시방이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고 나면 꽃이 지고 열매가 맺을 때 이제 그것이 씨방에 이렇게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켈로스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켈로스 성분을 가지고 이렇게 컬티베이팅을 하는 거예요. 배양을 통해서 이제 이 제품을 만드는 건데 요때 이제 처음 했던 거는 뭐 장미꽃 여기에 뭐 그 씨방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성분들을 함유한 화장품을 만들겠다 했더니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우리 피부에 좋아지는 만큼 꽃을 그렇게 많이 꺾으면은 자연 훼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반응이 진짜 실제 조사를 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 부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지 했는데 보니까는 요 원료를 생산하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꽃을 다 꺾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효율도 안 좋고요. 오히려 꽃 한 잎에서 그 씨방에 캘러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캘러스는 배양근처럼 배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띄워와서 우리 이렇게 배양 기기에다 집어넣으면 그것이 뭐 수천 배, 수만 배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자연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꾼 거예요. 이게 컨셉 처음 테스트할 때 하고 바뀐 게 이겁니다. 추출한 후 첨단 생명과학 기술로 배양한 식물 영양의 기적체입니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컨셉 보드는 처음에 제시한 부분에서 변경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바꿀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고, 컨셉 보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표를 본다면은 이런 거죠. 여기다가 코어 베네피트 프로포지션. 그래서 이 양식을 제가 드릴 거예요. 팀 프로젝트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해야 될 게 이제 여러분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 컨셉 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 줄 정도면 제일 좋아요. 아까 어떤 성분 아니면 어떤 뭐 기술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우리의 브랜드 네임까지 포함되고 요 한 줄에 표현 못 되는 부분을 여기다 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추가적인 어떤 혜택 아니면 뭐 여기 근거 있죠. 그러니까 뭐 그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성분이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좋다는 건지 그 근거를 여기다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좀 길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품목 그러니까 SKU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좀 더 설명할 수 있겠죠. 아마 피팅 같은 경우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SKU를 만들 수가 있겠죠. SKU는 그냥 제품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다 그림을 표현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 컨셉을 비주얼적으로 설명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쉰 다음에 여러분 또 소회의실에서 오늘 컨셉과 관련해서 컨셉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자료들을 저한테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아이디어하고 유저 프로파일을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저한테 전달을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없나요? 자, 그러면 잠깐 한 지금 10시 30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 일찍 끝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1시 10분? 뭐 하여튼 자, 별도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 수업은 끝내고 10시 40분에